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1시간 동안, 아니 1시간이 아니라 선생님 김유석 박사님 강의 너무 좋았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화면을 옆에서 이렇게 앉아서 뵀는데 이정재 닮았네? 아니, 맞아요. 그리고 언제 좀 닮은 것 같기도 해. 녹화됩니다. 그런 말씀은. 맞아. 젊었을 때 그게 뭐죠? 모래시계 이정재. 네, 옆에서 네. 뵈니까 비슷해요. 화면으로 뵈니까 그냥 이정재가 안 못 재밌는 것 그냥 같아. 못 가겠어. 저기다 오징어 그려. 오징어 그려. 그렇지, 맞아. 오늘 한성주 선생님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성주 선생님 하면 춤만 고수였다가 춤만 많이 이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전상규 선생님, 그죠? 홍성에서는 거의 춤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근데-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또 다른 걸 좀 아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저는 좀 강의할 때 나눠주세요. 요즘에는 좀 그러죠. 요즘에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너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기획사가 어디야? 그러면 뭐 SM, 뭐 JIP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러면 30년대, 40년대 최고의 기획자가 누굴까? 그럼 이분이 한성준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모든 걸 다 통틀은 사람 분이다. 음악, 뭐 기악, 소리 다 그렇게는 설명을 드리는데 그렇죠. 홍성에서는 거의 춤만 얘기하고. 그리고 춤부터 시작한 게 저는 좀 홍성의 그 한성준 선양 사업의 좀 잘못이 춤부터 기리기 시작하면서 조금 어긋나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한성준 선생이 출발점부터 그 악을 다루는 시기부터 좀 이론을 체계화하면서 이렇게 갔으면 나중에 꽃 피운 게 사실은 꽃이 어떻게 보면 무용이었던 건데 그렇게 좀 잡아갔으면 이 사업이 좀 순서 있게 갔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꽃부터 딱 보여주니까 그 화려함에 취해가지고 막 우왕좌왕 하다가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고 이래서 좀 이 지역에서 한성준 기념 사업이 좀 약간 침체되는 그런 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저는 좀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바닥부터, 그러니까 첫 한성준 선생이 처음 시작한 그 지점부터 좀 가보자. 그래서 우리 중고제 판소리 하시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우선 소리, 여기서부터 이렇게 좀 가다 보면 그거는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봐요. 무용 쪽은 이게 쫙 가서 무용으로 쫙 핀 거니까 그걸 그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이죠. 오늘 아까 저는 이제 대충 이렇게 들었던 얘기고 공부했던 얘기지만 박사님 강의 들으면서 다시 환기하고 상상의 나래가 더 커졌던 부분은 한성준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춤이다, 뭐 고수다, 음악이다 이렇게 기능적인 것만 이렇게 생각을 늘 해왔어요. 그리고 한성준의 그 음악가로서의 면모만 늘 생각했는데 아까 우리 병성에서 당시에 인력거 타고 다니면서 뭐 연흥사, 광무 이 연예 기획사들이 권본에서 어떻게 사람을 파견하고 어떻게 훈련시키고 거기서 어울렸던 20년대, 30년대, 40년대 그 인물들 그 속에서 한성준의 그 면모 이걸 딱 보면 그 당시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근대 시기에서 현대 시기 그때가 전통이 사라질 건 사라지고 이제 깡들이 남을 건 남는 그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해처모여서 다시 이렇게 집대성되는 순간인데 그때의 핵심적 요소 또는 핵심적 인물로서 판을 만들었던 그 흐름 그때 근대 우리의 음악을 만들어냈던 흐름을 만들어냈던 분이 한성준이라는 거. 그래서 전에는 한성준은 그냥 기능적으로 이런 거 갖췄어가 이렇게 이해했다가 오늘은 그 당시에 문화를 만들어가고 유행을 시켰던 그 인물이라는 거. 그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오늘. 그래서 이후에 전 선생님도 지역에서 활동하실 때 금방 말씀하신 것 예. 거기에서 특히 우리 음악의 근대성
근대성. 손세제가 써야 근대성 좋아하지. 손세제 근대성. 근대성. 그거에서 그렇죠. 우리 문화의 근대성에서는 한성준이 진짜 뺄 수가 없네. 그 흐름을 만든 장본인이니까. 그렇죠. 그 부분으로 이렇게 장목하셔서 네. 이런 그 연구를 좀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용은 좀 약간 뒤로 밀어놓고. 장르는 나중 문제. 그리고 그런 대범한 생각을, 담대한 생각을 어떻게 그분을 하셨나, 거기서부터 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는 시골 그 단골 무당의 아드님으로 태어나셔서 펄벗고 할 때 막 그 뭐야 거의 빨개 먹다시피 하고서 놀이판에 가서 이렇게 노신 분 아니에요. 그분이 어떤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셨을까? 이 음악을 지키고 이 춤을 지키고 막 이렇게 나가겠다. 그 형성 과정들은 선생님들이 하셔야 돼. 또 교수님들이 하셔야 돼. 아니 근데 처음에 그 경성으로 올라간 계기나 혹시 거기서 이렇게 한성준 선생님을 뒤에서 이렇게 패트런처럼 후원해줬던 그런 사람들은 혹시 없나요? 후원 얘기는 안 나옵니다. 후원 그 일단 뭐 자료가 많지 않고요. 그 경성 올라가기 전에 평양 쪽에 뭐 갔다 왔다. 그리고 평양 쪽에 어떤 기생이 특별히 뭐 더 이뻐해갖고 뭐 챙겨줬다. 이런 얘기까지는 나오는데 뭐 패트런이라든지 뭐 그 예술을 지지해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이 독자적인 노력으로 그러면 근데 가신. 경성에 올라갔을 때 연세가 연세가 올라갈 어떻게 때는 이미 이름이 상황순위에 이렇게 실력이나 이런 게 올라가신 상태에서 올라가시는 아니에요? 올라가서 그거는 그렇지. 연세가 몇 세쯤? 네. 1874년생이시거든요. 그러니까 20대인 거죠. 그죠? 20대 아까 1907년쯤 올라가셨다고 그랬던 거예요. 정착이 7년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봐야죠. 한 뭐 1905년, 4년 이쯤이 아닐까 싶고요. 그러면 20살 무렵 돼서 네, 한 올라가서 20대 후반이나 네, 요쯤. 그러니까 처음에 꿈을 안고 그러면 저기 김창룡 선생이나 이동백 선생이 서울 올라갔을 시기, 왜냐면 중고대에서 한성준 선생님이 이름이 고수로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 공연할 때 고수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럼요. 네. 그분들이 갈 때 고수로 같이 간 거 아닌가 근데 그런 쪽으로 그렇지는 않아요. 이동백 선생님 훨씬 뒤에 서울로 올라갔어요. 40살쯤 돼가지고. 네. 오히려 그거는 연관성이 오히려 없어요. 아까 한성준 선생님이 서울에 오히려 가서 끌어갔을 경우가 판을 있어. 짤때 자기한테 익숙한 음악 어권의 사람들이 저는 네. 그거는 또 하나 시간이 네, 그럴 것 같아요. 보면은 동화기 쪽, 동화계도 참조하셨다고 했거든요. 네. 한성윤이? 동화과 관련도 되고 아유 의식도 있으셔. 천하주유를 서해안 쪽으로 이렇게 남북으로 왕래를 많이 하셨대요. 당신이 습득하실 때 그게 중앙대학교 어떤 교수 돌아가신 분 교수인데, 노동훈 교수님. 예. 거기를 봤더니 남북으로 이렇게 횡을 이렇게 짓고서 그때 건번이나 이런 데서 춤도 배우고 그런 역할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나중에 천도교가 되잖아요. 이제 그런 지원도 받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기록들이 없으니까 추정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 남도나 이런 그 경상도 지역에서 일제시대 대거 서울로 진출을 많이 하는데 네. 그 영향이 철도 영향이 굉장히 그러니까요. 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경부선 철도가 놔지면서 경상도 쪽의 명창들이 또 서울로 진출을 많이 했고 오히려 전라도 쪽은 나중에 후발주자죠. 후발주자. 근데 이제 워낙 그 철도 전에 이 경기권을 왕래하기 가장 좋은 동네가 충청도 바로 여기 요 동네이기 때문에 여기서 언제든지 서울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뭐 일단 팔도 뭐 광대들이 다 모이는 곳이니까요. 이 지역성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지역성이 한성준 선생님, 뭐 무슨 그 신정무선 선생님과 이런 이 지역에, 근데 여기가 목 지역이었다는 얘기예요. 홍주목. 그렇다면 제인들이 이제 활약할 수 있는 목 소속에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거기서 좀 활동을 하지 않았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예전에 거예요. 노동훈 선생님이 해놓으신 연구 안에 보니까 이 결성 지역에 그 장학
장학원이 있었어요. 홍주목에도 있었고 결성현에도 장학원이 있었는데 다른 지역은 뭐 악곡 몇 명, 뭐 악사 몇 명 이렇게 적혀 있는데 희한하게 결성 지역만 무부 뭐 열 몇 명 이렇게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 굉장히 무게 그 권에 강했던 곳이고 또 그 집단이 이 예술을 이 동네 예술을 다 이끌어 그러니까 그런 것 데서 같아요. 활동을 하시면서 네. 이 뭔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이렇게 좀 지역들을 순회하면서 습득도 하고 그 근데 생각을 이번에 우리 소리를 찾아서 저기 그 소리 유적지 탐방하면서 내가 느낀 게 아닌데 그게 뭐냐면 이 소리꾼들이나 예인들이 모였던 데가 거의 물길이 닿는 데로 다 집중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홍주도 홍성이 지금 5번 있었지만 결성이 컸던 이유가 홍성은 물길이 들어간 데니까 내리기죠. 물길이 들어왔던 데가 여기 결성 읍내하고 용호장터예요. 네네 맞아요. 용호장터. 그리고 강경 물길 갔는데 그다음에 그죠. 서천. 그죠? 물길로 쭉 들어가는 데가 위주로 이제 발달을 할 거기 많이 모였고 포구 위주로. 그다음에 시장 홍주 쓰는데. 목이 여기 결성현이 지금도 초등학교니까 어떤 애들 저도 저기가 객사장인데 맞아요. 객사. 기록이 저 객사가 41칸이었대요. 어. 41칸. 엄청나게 컸대요. 그러니까 결성이 굉장히 그래갖고 제가 컸다니까, 전국에 그거가? 다니면서 객사유가 남아있는 데를 유심히 보는데 41칸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컸다니까 오히려 홍주읍성에 있는 객사보다 더 컸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저게 원래 지키는 뭐 중국 사신들 접대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이제 졌던 건데 저 건물이 41칸이었다면 그런 용도, 이게 공연장 용도로 쓰지 않았나 저게. 그렇게 왜냐면 그렇게 큰 건물이 여긴 없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그런 거를 주로 하는 왜냐면 사신들이 오면 먼저 공연부터 때려줘야 되거든요. 네. 연애를 해야 그러니까 되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장학원이나 그런 것도 컸던 게 그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선비가 많았잖아요. 여기가 노론의 중심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유일곡 2에서 권장생에서 그 송시열, 그다음 송시열 밑에 지금 여기 강남 파락산 저기 권상아 권상아 밑으로 그 밑에가 집계가 남당이 하남진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론의 집계 지역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래갖고 그렇게 보면 이제 그 노론 쪽에 선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여기 별산 지역에. 그러면 그런 시장이 그 다음에 이제 상인 자본이 그 시장이 크니까 물길로 인한 시장이 크니까 상인 자본이 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손세대 박사가 얘기를 하는데 그 옛날에 여기 이제 배 들어오는 걸로 해갖고 이제 장사를 했던 엄청난 거부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갖고 독립자금이 그쪽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이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용호장터가 컸던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네, 김창룡이 거기다 자리 잡고 사는 것도 그렇지. 소비가 되니까. 그렇지. 그리고 물길 100길을 따라서 어디든지 금방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걸어서는 못 댕기잖아. 이 사람들이 공연 날짜 이런 거 맞춰야 돼. 여기 용호장터 갈산 여기 용오리가 있어요. 한용생하고 김장생가 중간에. 네. 후기네요 바로. 예, 네 예. 맞아요. 지금은 그냥 한가같이 이제 완전 시골 마을이지만 그 김창룡 살던 그 터에 지금 결성농협 보유자분이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이거 뭐지? 조광성생 때 있잖아. 아 옛날 보존회장님 네, 하셨던 네. 터가 그것도 뭐가 너무 있나? 그것도 너무 진짜 희한한 그렇죠. 우연이야. 그 터가 맞아 조광래 선생님 집이 김창룡 선생님 터라고 했어. 네, 맞아. 네. 네. 물산이 풍부해서 그런 것 같아요. 물산 그 광천은 그 뒤에요. 한참 뒤에. 한참 뒤에 용암포를 통하는 그것 때문에 광천이 이제 커진 거지. 사실은 이 결성 서부 쪽이 더 컸죠. 예를 포구들도 봐도 네, 여기가 포구들이 많았고 더 컸더라고요. 더 크고 이제 광천은 여기가 조금씩 쇠퇴하면서 광천으로 이동을 해보고 그게 저쪽 어디더라요? 거기 여기 있잖아요. 천북 뭐 여기 이렇게 오고 가고 그랬대요. 결성장으로 장을 여기 다 몰아. 근데 여기가 어느 정도 쇠퇴되면서 광천 용암포를 통해서 이제 우리 직접 다이렉트로 오니까 거기가 이제 크고 그리고 철도의 영향도 되게 크더라고요. 광천은 철도가 네, 들어가는 철도가 들어오면서부터 네. 그렇죠. 장항선 있죠. 장항선이 깔리면서 광천이 커지고
결성이 이제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 어이쿠에 그래서 이제 무너진 거죠. 그렇지. 다 그렇다고 막아갖고 노만 음. 해버리고 물길 막혀버리고. 그러고서 한 이제 거의 70년까지 전성기를 맞았던 거죠, 광천이. 먼저 객산터가 지금 초등학교 터가 된 거예요? 네. 예. 객산 없어지고? 없어졌죠. 일제 강점기 때 객사 건물 자체를 학교로 썼어요, 수학교. 아, 기껏 입혔지. 저렇게 떠들어도 오늘 뭐라 못하겠다. 10대까지인가 그죠. 원래 객산은 손님 맞는 데니까. 근데 저는 운동회는 저렇게 떠드는 맛이에요. 맞아. 아까 그러시잖아. 작년, 재작년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가 네. 이제 날 잡아가지고. 진짜 오늘 날 잡았네. 얼마 전에 용북초등학교도 요새 체육대회를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정말 그러지만 우리 센터에 앉아 있는데 하루 종일 들려요. 하루 종일. 그동안 못했던 게 이제 얼마나 대단하다.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발상하느라고. 나중에는 지쳐서 쓰러지더라고. 지쳐서. 근데 선생님 아까 그 노래 100주년. 어떤 분이 아, 그러니까. 있었는데 여기가 100주년이 넘었을 거요. 100년씩. 네, 100년이 넘었을 거예요. 네, 100년이 넘었고 대부분 다 100년씩 돼요. 지금 좀 큰 학교들은 100년씩 넘더라고요. 덕명초 지금은 사라진 덕명초도 100년이 넘고. 네. 그 이름이 사라지기 좀 안타깝죠. 덕명초가. 이게 일제 여기 3.1운동 주도했던 이제 서승태 선생님이 지은 건데. 하여간 오늘 안타깝죠. 그 한성준 선생에 대해서는 제3세3 강조하는 건 우리 전상진 선생님한테 큰 숙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도 다 더 잘하시지만 네. 백과에서 가끔 보는 나의 입장도 앞으로는 이제 한성준에 대해서는 밖에서 누가 와서나 또는 밖에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홍성에서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몇 번 뒤집어 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가능성 내지는 과제는 홍성 안에서 뜻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한성준을 다시 발굴하고 아까 말씀처럼 예, 예. 기초부터 다시 재건하셔서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필요할 때마다 이런 여기 계신 선생님들한테 요청을 하셔가지고 일단은 올해 중으로 기초단계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와. 그렇게 오늘 올해 여름 가기 전에 목표가 그거예요. 예, 여름 목표가. 가기 전에. 묘소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묘소는 그대로 있죠. 근데 거기가 입구가 맹지라고 해조시 중산이에요. 그래서 그 입구에 들어가지 마시오. 아니요 집안끼리 또 싸워요. 어. 그 묘소를 내준 분이 역적이 된 거예요. 그 아, 가족들. 네. 그래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저를. 어머. 그래서 몰래 가기를 하는데 군에서도 어려워하더라고요. 그게. 아직도 그 상태인가요? 예. 그래서 그럼 좀 사라고요. 그 이해준 선생님 돌아가셔서 이제 누가 그 책임질 수도 글쎄요. 없어요. 그게 어떻게 됐나요? 돌아가셨으니까 이해주 선생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궁금하던데.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그냥 그대로 군에서 담당을 해야죠. 사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지 사실은 어디죠? 제일 적지로는 기념관 건립. 그러니까 기념관 건립하고 묘소를 그쪽으로 옮기는 그렇죠. 게 그 인근에 제가 계속 문관과장님 되시는 분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기념관 작게라도 그래요. 기념관을 만들자. 그리고 전수학교 형태로 해보자. 그게 뭐 화려하고 크게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품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 한성준 선생님 유품도 많지 않을 테니까 그 사진이나 뭐 이런 자료들을 좀 많이 모아서 그렇게 전시하는 걸로 하고 학교처럼 하고 묘소를 그 인근에 좀 좋은 데 이렇게 골라서 하는 게 어떠냐. 아니 그럼- 거기가 지금 그 묘지가 그렇게 돼 있어도 그거는 손대면 안 되는 게 나중에 생각을 해서 기념사업하고 이거 키우려고 그러면 그 자리에 그냥 놓고 일단은 군지전문화재라 지정을 해야 돼. 입구 땅을 사서 그러고 나중에 뭐 도지정 뭐 문화재청 지정해갖고 문화재를 그 자체를 만들어야 되지 옮기면 아무것도 안 돼. 그래요. 아니 지금 묘는 당장은 문화재 아니 근데 지정이 지금 당장은 텐데. 옮길 수도 없고 지금 뭐 사실 기념관 자체도 지금 들어가기 어렵고 계속 기념사업한다고 뭐 그거 손대고 뭐 주위에 둘레서치고 막 제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제가 군에다가 지금 적극적으로 좀 요청하는 바는 뭐냐면요. 우선은 안내판이라도 세우자. 여기가 맞아요. 한성준 선생님 좀 이렇게 글 좀 써갖고 여기 한국 감호학의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이신 한성준 선생님 잠드신 곳이다.
이런 표지판이나 표지석 정도는 세워주고 그 생가 그 터 쪽에다가 또 하나 세워주고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제 주소상은 지금 예산본으로 돼 있지만 그게 사실은 경계예요. 예전에는 거의 홍주 땅이니까 한성준 선생님들 분명히 거기도 홍수 땅, 그 고향 땅이었던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제 지금 행정구역이 예산군 덕산면 이 복당이 이렇게 됐는데 거기가 구성리 신안마을, 그러니까 갈산면 구성리 신안마을과 아니 그 구성마을과 딱 경계예요. 딱 경계 거기 논에 이렇게 위치한 거거든요. 지금 대나무가 모든 걸 감싸고 있지만. 그러니까 다 그렇게 된 거 그런 데다가 좀 표지석, 일차적으로는 표지석. 예산군에도 한번 얘기를 해서 그런 충청남도가 좀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도의원이 한번 되신 분한테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뭐 당장 그 복원해자 이렇게는 말 못하겠고 계획을 잡고서는 예 우선은 차근차근 해나가고. 여기가 터다. 아, 일단 땅부터 사놔야 돼. 네. 그래야 표지석이라든 뭐라도 그렇지 땅은 사긴 해야 되는데 남의 땅에다 묻는 거예요. 주소상이 예산으로 돼 있으면 예산 쪽에서 그게 애매해요. 예. 그런 거 예산군이니까 아닐까요? 도에서 움직여야 돼. 그거는 사실은 정리를 분이 넘어가요. 맞아. 이 도 쪽에서 군에서는 안 돼. 사실은 챙겨줘야지. 그러니까 생가지나 묘수 쪽은 더 복잡해져 지금. 점점 벌어진다. 점점 벌어져. 좁혀서 잡으라니까 점점 벌어. 아니 그러니까 우선은 표지석 세우는 거는 기초 단계로 가자. 계속. 일단 그걸 최선달도 지금 표지석 하나도 못 세워가지고. 그럼 지금. 맞아요. 아니 아까 그 김우현재 선생님 얘기 나왔잖아요. 사실은 그 오두리 앞에다가 시비 하나 세우자고 했는데도 안 세워요. 뭐. 아니 너미 땅이니까 묻는 거예요. 그래요. 땅부터 사야 된다고. 그게 막 그 논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렵다. 오죽하면 여기 만에 한용운 선생님 역사공원 조성하는데 또한 저기 여기서 역사 연구하시는 선생님 한 분이 그런데 저보고 한용운 선생님 부모님이 홍주고등학교 저기 홍성읍에 홍주고등학교에 마치 감옥처럼 갇혀 있어요 묘소가. 그리고 전부인 그러니까 한용운 선생님이 결혼을 2번 하셨는데 처음에 결혼했던 분이 전정숙이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보곡 선생 그러니까 월북해서 이렇게 사셨던 그 한보곡 선생님 어머님이시죠. 그러니까 한용운 선생님 유일한 아드님이 이제 그 전쟁 때 저기 북한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 어머니 그러니까 3분 묘수가 거기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왕 여기 역사공원 하는데 군에서 다 매입해가지고 부모님이라도 이렇게 모셔야 되지 않냐. 네? 한용운 선생님 부모님이라도 저기 마무리에 있는 한용운 선생님 묘소 옮기기는 힘들고 안 되지. 예, 거기는 서울시 등록문화재까지 돼 있고 그거 옮기기는 어렵고 그러면 그 묘소를 옮기는 게 좋지 않냐. 근데 그것도 뭐 따져요. 그게 등록문화재로 돼 유족이 있어요. 있어야 된다. 예, 거기 서울시 등록문화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옮기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생각보다 진짜 쉬운 게 없어요. 아 오죽에 뭐 한용운 그 민족시비공연에 7일 시인이라고 돼 있는 분들이 2분이 계셔요. 그것 좀 없애자고 해도 그걸 10년째 얘기했어요 제가. 10년째 그거 비석이라도 갈아서 한용운 선생님 시에도 쓰자고 10년째 얘기도 그려? 그거 안 해? 그려 그리고 해도 안 해? 역시 충청도 같다. 그게 10년이에요. 그래. 일단 지자체에서 좀 관심을 갖고 네, 관심을 가져야 돼. 한용준 선생님은 묘소가 지금 80년이 넘었잖아요. 일단 2041년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옮겼다니까요 한번. 아, 옮겼어요? 이장을 한 그러니까 거라서. 이장한 게 문제예요. 사실은 갈산초등학교 그냥 뒤면 거기다 내비 둘 걸 그랬나 봐. 사실은 그 갈산초등학교 뒤에 좀 파봐야 돼요. 왜? 묘비. 여기 분명히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장할 때 묘비를 거기다 묻고 그렇지. 옮기는 게 상례인데 그 묘비가 우리가 사진에서 본 저는 이제 직접 목도를 했어요. 그 묘비를 성진, 일명 성준, 지묘 이렇게 돼 있어요. 청주 한공. 예. 그거는 없어졌어요? 그게 이장하면서 거기다 묻었는지. 묻은 거야. 묻었어. 네, 그러니까 묻었는지 여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묻은 거야. 그거를 파야 되겠다. 이 묘비를 나중에 찾아야지. 옛날 저기 결성능력 가보면
최선달 선생님 묘비 네, 세우듯이 도로 파왔어 그래도 거기 다행히. 그러니까 여기도 한번 조사를 해서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야 그게 가치가 좀 있다고 봐요. 최선달 선생님 새로 비를 세우더라도. 있으니까 거기는 후손들이 아주 계속 그냥 잘해서 하는데 그래도. 한성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없잖아요. 그 후손이 진짜. 딸밖에. 그냥 그러니까는 후손들이 뭐가 그래서 그래요. 후손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직계가 없잖아, 직계가.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조금 그 큰아드님이 약간 다 말아먹는 그냥 상황이었고 큰아드님이 이렇게 할랑할랑 해가지고 슬쩍 이렇게 빼서 독립장을 쓰셨어요. 노력하자. 졸린 당을 섭취야. 일단 문화예술인들을 좀 모아야 된다고 봐요. 장사리 선생님이나 이런 아니 분들을 그거 아니, 아니 그걸 안 돼. 필요가 있죠. 그런 걸로 안 돼. 무용배는요. 절대로 안 돼. 지금 문화재로 지정된 태평로도 지정이 돼 있고 살풀이도 지정돼 있고 뭐 승무대 학춤 근데 승모 승무가 누가 되셨나요? 승무 이해주 교수님 돌아가신 이후에는 공석 아닐까요 지금은? 지금 아니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 돌아가신 이유는 그 이제 또 이슈가 되잖아요. 아, 그런 사람들 최근에 찾아다닐 뭐 필요 없다는 게 있다고 지금 단계는. 네? 지금은 그런 사람들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무용 쪽은 문화재가 이렇게 전승이 돼서 내려갈 정도로 활발하게 전승이 됐고 제자들도 많은데 여기서는 한꺼번에 뭉쳐서 한성준을 선양하는 이런 거는 없죠. 다 개별 각각 그냥 네. 그래서 무용은 우선 제껴놓고 무용은 그래서 더 하다 보면 나중에는 손을 잡을 수도 있다고 봐요. 이미 어느 정도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이해주 촌뭐 같은 데도 있고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 게을르지 않게 좀 소통만 하면 되니까 제가 뭐 연락도 하고 그랬거든요. 좀 돌아가신 뒤에도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렇게 소통만 이렇게 해놓고 저기 태평무 전수관이나 저쪽 안성 강산영 선생님 그쪽도 소통은 좀 하면서 거기는 그런 형태로만 나오고 아직은 거기는 그래도 연구가 많이 된 편이거든요. 사실은 무용 쪽은. 그럼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럼 여기도 표지석이를 정말 표지석이를 하나 세워놓고 네? 하자 이렇게 가야 좀 뭐가 이렇게 좀 되지 않을까. 강재 씨가 좀 관심을 갖고 네. 좀 신경을 좀 써요. 결국에는 완전히 들어오는 게 돌일로 관심을 이현주 갖고. 교사 왜 얘기하잖아. 한성규 선생님은 성규 씨가 이렇게 좀 어떻게 연구를 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고. 이 얘기 한 지가 10년 됐어.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가 그거 앞으로 한 맞아. 10년만 더 기다리고 맞아. 아니 근데 혼자서는 못해요.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 똘똘 다 이제 뭉쳐도 지금 3년 내에 어려워. 제가 할 수 있는 몫을 할게요. 제가 할 수 있는 몫을 하고 3년 내에. 지금 다들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서로서로 이렇게 연계해가지고서는 뭔가 좀 새로운 걸 이쪽에서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새 말로만 그렇게 하지 새 말고. 군수님도 됐으니까 한번 좀 찾아뵙고 취임한 뒤에 한번 좀 얘기를 정확하게 해서 사실은 저는 그냥 뭐 누가 싸울 필요도 없고 그래서 다 함께 가자. 저는 뭐 좀 안 좋은 데라도 사실은 요새는 긍정적으로 대하거든요. 오히려 그런 분들도 네, 그런 분들도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거라면 함께 하자 이쪽으로. 지금 뭐 자꾸 얘기 이쪽 저쪽에서 뭉치자는 얘기는 해요. 이렇게 같이 그 뭐 기념사업회는 오히려 기념사업회가 별로 연락이 없대. 만나자고 맨날 나만 보고 만나자고 한성준 하는데 기념사업회가 있어? 있어요. 있어요? 누가요? 여기서 첫 공연했잖아. 뜸 하나씩. 예전에 여기서 와서 공연했잖아. 같이 했잖아. 그 변성 거기 씨가 여기 밖에 누구 아래 저기 무대에서 인상주 씨 선생님 했었잖아. 안산 가들? 네. 네 아이 지랄하고 자빠져. 걔들이 아이고. 공영 방송이야. 역화가 돼서 그 아까 혼났잖아. 그거 하지 말라니까. 껐어 안 껐어? 아이고. 괜찮아 이런 가감 없는 것들이 또 필요해. 그 아직 실기게 하고 뭘 하려는 생각을 말고 그럼 또 뒤집어져. 아니 또 그러니까 뒤집어진다고. 그러니까 저는 거기도 지역에서 형님이 힘을 쓸 수 있도록 지역에서 그래서 우리 여론을 만들어내고. 이현주 유사님께서 아예 한성준 하나만 갖고 하지 말고 뭐를 만들려면
여기 인물들을 묶어서 좀 문화인물이면 문화예술 인물을 좀 묶어서 그걸 선양할 수 있는 사업회를 한번 만들어서 출발시키자. 그것도 좋지. 그것도 이렇게 괜찮아. 가자라고 해서 여러 명 그런 거를 한번 묶여갖고 해야. 그래서 단체들은 계속 만나고 있어요. 같이 하자. 그래서 올해는 무조건 그 사람들한테 내가 공약이 될 수는 없잖아. 그죠? 정치인들이 공약하는 건데 저도 공약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차라리 그래서 나중에 그 군의원으로 좀 나가셔가지고 힘을 좀 쓰시던가 하셔. 군년 요일에 더 못하던데 그런 거를. 잘 그래서 몰라서 그러지. 홍성 몰라서. 문화당 이런 거 만드시면 안 되나? 몰라서.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좀 되면 그 분야가 되는데 자기가 관심이 없으면 안 하더라고. 맞아요. 역시 충청도는 충청도 늦어요. 한 박자씩은. 많이 늦어. 예, 한 박자씩은 늦어. 천천히 가. 아닌데, 오히려 성질은 급하던데 말은 느려도 성격은 되게 급한 게 그래서 옛날 얘기 근데 있잖아요. 막상 하려면 안 하는데. 아버지 돌 굴러가요. 옛날에 그 으악 그랬대잖아요. 근데 워낙 그 성격은 이 행동은 빨라갖고 아버지 돌 피했어. 그래 그러네요. 예, 행동은 무지하게 빨라갖고 벌써 봤어. 그러고 이렇게 됐네요. 이제 그 다음 나온 말 모르고 그 다음 뭐요? 뭐예요? 또 있는데 그럴 수도 있어. 또 있는데 그걸 만들어지는 거죠. 두 번째 죽었다고. 어쨌든 충청도는 아니 행동은 또 충청도 사람 행동은 빠르는 편이에요. 그 미안해, 안 빨라. 지나쳐 우리 너무 지나쳐.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저도 이제 타지 사람이다 보니까 여기 와서 사실 많이 몰랐는데 이제 이것저것 이제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는 정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요. 그죠? 근데 너무 관심들이 없어요. 없고 없죠.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누가 하겠지라는 이런 생각으로다가 지금 시간만 계속 가는 것 같으니까 이제 누군가가 이거는 이제 조금 이렇게 눈치 잡고서는 해야 될 때가 온 것 누군가가 같아요. 한번더 뒤에 욕해. 너무 많이 먹잖아요. 예, 맞아요. 예, 홍성은 뭐 스미지 않잖아. 홍성은 3만 씨하고 플러스 2씨 하나 딱 하면 다 한 거예요. 한만 씨가 삼한 씨는 누구누구? 3만 씨 있잖아요. 청조한 씨 3명. 홍성은, 한용운, 항원진, 한성주. 그러면 학문과 예술과 그 애국까지도 독립까지도 다 포괄을 해요. 정말 여기는 거기다 많잖아. 플러스 이영도 선생까지만 딱 해놓으면 홍성은 다 정리된 거예요. 나머지 분들이야 뭐 그때 거기까지는 얘기했잖아요. 헛거리고. 이은호 선생님이랑 그렇죠. 한성주 선생님이랑 한영원 선생님 이렇게 음. 하자. 몇 년째야 지금 기억도 안 나. 거기 근데 최선달도 들으니까. 보니까 그것도 기득권인 것 같아요. 기득권들이 너무 세요. 기득권들이 세고 자기들이 다 근데 자기들도 못해. 막상 이렇게 보면 자기들이 열심히 하면 난 도와줄 수 있어.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근데 안 해. 한용운이든 이응루든 이응루가 10년 동안 쌓은 업적이 한순간에 다 무너졌어요. 최근에 제가 그래서 이응루 마을 사업을 거진 저 10년 동안 해왔는데 기념관과 마을 사업을 같이 이렇게 왔는데 10년 뒤에 이제 새로운 사람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다 거꾸로 가. 다 회귀하고 다 기념관은 기념관, 마을은 마을 따로따로 가고 그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친구가 그립기도 하고 야 이게 그 기득권들이 무서워요. 그냥 안 놔. 그때가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업은 민간이 주체가 돼서 민간에서 네. 그 뜻을 하나의 뜻을 갖고 쭉 가야 되지. 그러니까 관에서 하면 맞아요. 이 정치인 바뀌는 게 없어.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다 거기다가 뭐를 꽂으려고 그래. 자기들은 한 것도 없으면서 괜찮게 되는데 하면 나 했어. 그리고 막 그거 그게 어머 문제예요. 그게 힘이 셀 때는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이 또 힘이 세잖아. 예. 그러니까 사실 한용운도 그렇잖아요. 지금 역사공원을 만드니 뭐를 만드니 막 하더니 그게 민간이 주축이 돼서 뭔가 연구하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꾸준히 하고 있어. 예.
제가 군에 가서도 그래요. 우리말 들어봤냐고. 대놓고 얘기했어요. 역사공부원 할 때도. 그래서 제가 한 30%는 내가 빼냈어요. 이상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를 막 무슨 막 그 민족 뭐 33인을 막 얼굴을 새긴다는 둥 김희독립 선언서를 막 새긴다든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말고 맞아. 조선 독립의 서라는 한용운 선생님의 독립 선언문이 있어요. 그걸 새기시고요. 한용운 역사공원이지 3.1 역사공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용운 선생님 단독샷을 놓고요. 글 좀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좀 그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베끼지 말고요. 그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간신히 그게 됐더라고. 조금씩은 맞아. 됐고. 보증은 좀 철저하게 해야 아니, 돼요. 그리고 그죠? 네이버 한용운 믿지 마세요. 한용운 선생님의 님의 친구는 진짜. 애국시가 아니에요. 연애시예요. 그럼 연인들이 오셔갖고 사랑을 느낄 수 있게 섹시하게 좀 해줘요. 그랬어요. 정말 오죽에 뭐 섹시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대신 그 시들을 쭉 읽어가면서 한용운 선생님 이렇게 보면서 그런 거 어렵게 쓰지 말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한용운 선생님 민족 정신 느껴지는 거라고. 그 연애시처럼 느껴져도 이렇게 보다 보면 아 이분이 뭘 꿈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무슨 막 민족의 막 이런 거 쓰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많이 지금 고치려고 하더라고. 군에 가서 이렇게 제가 뭐 저번에 한번 보여주더라고. 어떻게 간다고. 그러니까 조금 영하게 됐더라고요. 좀 부드럽게. 아유. 그걸 왜 막 엄숙주의로 가냐 이거. 뭐 하나 만들면 엄숙주의잖아. 맞아요. 예. 비문이 너무 막 거창하고. 생각해봐야 되고. 그냥 말랑말랑하면 돼요. 그러면 그거 보고서 그냥 느껴지는 건데 원래. 그 일을 그렇게 하셔야 되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리고 요즘에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각 지역을 다니다 보면 그 지역의 문화나 지역의 문화 인물들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주고 뭔가를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지 밖에서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향교 같은 데서 이렇게 아카데미를 꾸준히 한다든가 이런 거는 진짜 나중에도 무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 안에서 좀 자생적으로 민간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관이 할 일이지 관이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아직도 녹화하나요? 계속 하고 있죠. 말을 해야 끝나는 아니 너무 진지한 말씀들을 좋은 말씀들을 드디어 하시니까 여기 네. 결성향교에 이어서 홍주향교도 이제 우리 뜻대로 될 수 있는 상태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전교님이 그 우리 세재 형하고 제가 원하는 분이 전교님이 되셨어요. 되셔서 이제 서서히 우리 쪽에 이제 무게를 실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홍주향교도 좀 바꿔볼까. 그리고 좀 말랑말랑하게 거기도 좀 어휴 거기도 너무 엄숙주의였거든 지금까지. 지금 저희가 우리 지역의 인물들 여러 말씀 나눠주셨는데 너무 좋은 말씀들 해주셨고 저희가 할 일이 되게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러니까는 파이팅 하시고 열심히 합시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